자, 우리 지금 총 챕터 4까지 왔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챕터 1은 품사였어요. 요거는 처음에 기본 개념을 제가 설명할 게 많고 우리가 영문법 구조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많이 이제 잊어버렸죠. 많이 포맷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기본 개념을 좀 잡아가느라 반복 설명을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쉬운 부분. 자, 챕터 2에 주어 동사 수일치를 했어요. 이것도 쉬웠어요. S만 반대로 해주면 되니까. 주어 동사 수일치를 했고 그 다음에 챕터 3에서 병치를 했어요. 이것도 and를 사이에 두고 and나 but이나 or를 사이에 두고 양쪽 병치 그 다음 비교 대상 양쪽 병치 요것만 신경 쓰면 돼요. 쉬웠어요. 치자로 끝나는 거는 쉽지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여기가 제일 외워야 될 게 많아요. 완전 노가다판이에요. 이게 제일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얘가 잘 돼야 우리가 전체 문장 구조도 눈에 잘 보이고 독해도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외울 것도 많고 좀 많이 힘이 들어요.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챕터 5부터 가면 이제 우리가 준동사를 할 거예요. 근데 동사가 잘 되면 준동사는 사실 그 성질 그대로 받아가기 때문에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고비를 좀 잘 넘겨봅시다. 자, 우리 파트로 치면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동사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에서 먼저 동사의 종류를 가볼게요. 기능에 따른 동사의 종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분석을 해보죠. 분석을 할 때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이렇게 나눠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종류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나눠보는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쓰는 기준 중에 하나가 기능에 따른 동사의 종류예요. 우리가 목적어 유무에 따라서도 나눠요. 뒤에 나올 거예요.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있으면 타동사 없으면 자동사 그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기준이 기능이에요. 기능.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조동사냐 기능에 따라서 조동사와 수러동사 2번 보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 페이지가 좀 이렇게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니까 기능에 따른 동사의 종류 이렇게 하고요.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조동사, 그 다음에 이번에 수러동사 이렇게 써보세요. 자, 어떤 기능이냐면 문장 안에서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예요. 서술어 기능. 자, 서술어 기능이 없는 건 조동사예요. 조동사는 말 그대로 도와주는 거, 도울 조자죠. 도와주는 동사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하지 못하고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반장 같은 존재예요. 부반장은 반장이 있을 때 반장을 도와주는 존재죠. 만약에 반장이 없으면 부반장이 반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반장을 도와주는 거지. 반장이 없는 곳에는 사실 부반장을 뽑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장이 있을 때 부반장의 개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동사가 어떤 서술어, 수러 동사가 있을 때 도와주는 게 조동사인 거지 조동사가 서술어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기능에 따라 서술어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얘 혼자서 못해. 조동사 도와주기만 해. 어떤 동사가 있다면 걔를 도와는 줄 수 있지만 자기가 나서서 동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수러 동사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동사고요. 자, 얘는 요렇게 또 나눠요. 이렇게 옆에다 써보세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자, 수러 동사, 우리 문장 안에서 쓰이는 서술어는요. 기능에 따라 나누면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눕니다. 자, 비동사는 조동사 성질이 있고요. 일반 동사는 조동사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동사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렇게 또 나눠요. 비동사는 자기 스스로 조동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동사의 도움 없이도 다 알아서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장의 동사의 종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동사가 그럼 도대체 뭘 도와주길래 조동사가 뭐냐? 자, 한번 살펴볼게요. 조동사 박스가 이렇게 있죠. 자, 조동사는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화법 조동사와 문법 조동사로 나눕니다.
자, 화법 조동사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화법이라는 거는 그러죠. 뭐 직설적이냐, 그렇죠? 아니면 좀 완곡하냐, 너 살쪘어, 뭐 이렇게 말하냐, 아니면 요즘 좋은 거 먹나 봐, 뭐 이렇게 말하냐, 그런 게 화법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영문법에서 말하는 화법은 그건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modal auxiliary라고 했죠. 조동사가 auxiliary인데 modal이라고 했는데 이 modal의 mode가 어디서 왔냐면 이렇게 써보세요. mood. mood가 뭐예요? mood가 더 안 보이나? mood가 분위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라는 뜻에서 이 단어가 온 거예요. 자, 분위기를 잡는 조동사. 그래서 화법 조동사라는 말이 어려운 사람은요.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조동사. 자, 예를 들어 뭐 can, 가능의 분위기를 나타내죠. 자, I can swim. 그러면 나는 수영할 수 있다지 수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만 잡았어요. 가능의 분위기. 나 할 수 있어. 하지만 한 건 아니에요. I will swim. 난 수영할 거야. 나의 의지를 나타냈죠. I will. 나 꼭 할 거야. I will swim. 하지만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분위기만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위기 조동사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예요. 우리가 조동사라고 알고 있는 거 있죠. can, could, may, might, will, would, shall, should, must 뭐 이런 것들 있죠. 사실 그것들은 다 화법 조동사예요. mood 조동사, 분위기 조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자, 근데 문법 조동사는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여기에 들어가고요. 문법 조동사는 정말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얘는 딱 3개야. 딱 3개. 3개만 외우시면 돼요. 자, 우리 완료 시제 만들 때 있죠. have pp. have pp를 만드는 have pp를 만드는 have. 그 다음에 수동태 bpp. 그 다음에 진행형 BING죠. BPP나 BING를 만드는 B. 그냥 우리가 I'm happy 할 때 그 비동사 아니고요. BPP나 BING의 B예요. 자, 그 다음에 부정문, 의문문, 도치문을 만들고 동사를 강조하는 do. 이렇게 3개예요. 자, 다시 문법 조동사는 우리가 조동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살다 오늘 제일 멘붕 왔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have가 조동사라고? I have a dream 할 때 have는 절대 조동사가 아니에요. have pp, 완료 시제 있죠? have pp에 have가 조동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pp나 bing 의 b가 조동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문, 의문문, 도치문을 만들고 동사를 강조하는 do인데 자, 요거는 별명이 있어요. 일반 동사 도우미. 그게 바로 do예요. 이렇게 3개. 일단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암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have pp의 have, bpp나 ing의 b.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도우미 do. 자, 10초 드릴게요. 한번 외워보세요. 자, 외우셨어요? 문법 조동사 총 몇 개? 3개. 많지 않아. 그래서 외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have pp의 have. 두 번째는 bpp나 bing의 b. 세 번째는 일반 동사 도우미 do.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먼저 외우고 제가 설명을 좀 붙여드릴게요. 자, 우리 동사가 2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동사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자, I must go. 이게 합쳐서 가야만 한다죠. 2개가 합쳐서 하나의 동사가 된다면 자, 그때 오른쪽에 있는 게 본동사고요. 앞에 오는 걸 우리가 조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must go에서 go가 본동사가 되고 must가 조동사가 돼요. 조동사는 must는 혼자서는 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얘는 must 자체는 의무의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must do가 돼야 해야만 한다는 거고 must 자체로는 그냥 분위기예요. 얘가 어떤 서술어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must가 서술어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must 자체가 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must가 의무의 뜻이 있고 do가 만나야 해야만 한다고요. must가 go를 만나야 가야만 한다지 must만 가지고는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동사는 혼자 서술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가 되면 오른쪽이 본동사, 왼쪽이 조동사예요. 자, 본동사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본격적이라는 거죠. 얘가 오리지널이라는 거죠. 오리지널 서술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얘가 이제 그런 분위기를 도와주는 조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have pp는 합쳐서 자, 예를 들어 have 뭐 여기에 use라는 동사를 넣어볼게요. 그럼 have used죠. 자, have used가 합쳐서 현재 완료 시제를 나타내요. have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이지는 않아요. 그죠? 만약에 have dream, I have dream이라고 할 때 have dream이라고 하면 그때는 얘가 가지고 있다의 뜻이 돼요. 근데 have used는 가지고 있다, 사용했다가 아니에요. use의 현재 시제는 그냥 use고요. 과거 시제는 used죠.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used예요. 그럼 이거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사용해 왔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지 가지고 있다는 뜻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합쳐서 하나의 사용해 왔다예요. have used. 자,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동사가 됐죠. 그러면 이게 본동사고 얘가 조동사가 된다는 거예요. 방금 must go에서 얘가 조동사인 것처럼.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는 이렇게 현재 완료, 그다음 수동태, 진행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have pp의 have 왼쪽, bpp의 be, bing의 be 요게 바로 조동사라는 거죠.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가 되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 동사 도우미 do가 있죠. 자, 요거는 이따가 좀 다시 제가 설명을 다시 할 텐데 그냥 하다라는 do어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do 다음에 homework 이렇게 쓰면 자, 요거는 그때는 뒤에 동사 뒤에 명사가 왔죠. 그럼 이거는 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조동사는 혼자 독립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조동사는 바로 뒤에 본동사가 따라와요. 자, do 뒤에 예를 들어서 do 다음에 go 뭐 이렇게 동사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조동사라는 거예요.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조동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동사 형태가 또 있으면 이건 조동사고요. 뒤에 do 뒤에 명사가 있으면 이거는 일반 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문법 조동사 몇 개 있는데 3개. 자, 첫 번째는 have pp의 have, 두 번째는 bpp나 bing의 be, 세 번째는 일반 동사 도우미 do.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뺀 나머지는 전부 다 화법 조동사, 무드 조동사, 분위기 조동사죠. 무드 조동사라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분위기 조동사가 되죠. 자, 이렇게 조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자, 분위기 조동사, 무드 조동사, 화법 조동사가 하는 것은 가능, 의문, 미래, 추측, 당연 등의 화자의 심적 상태, 무드라고 했죠. 할 수 있는 건지, 의무인 건지, 뭐 이런 화자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를 도와줘요. 이게 화법 조동사의 역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 조동사는 우리 have pp 현재 완료 시제죠. 그래서 시제 같은 것들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bpp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be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동태를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의문문, 부정문, 도치구문을 만들 때도 얘네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바로 문법 조동사, 조동사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